옴스테드 파크 이것이 이제 그 옴스테드가 만들었던 조경 사무실에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그 공원인데요. 이 공원이 이제 그 유명한 것이 에메랄드 necklace라고 해서 목걸이 모양의 호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여기에 1891년도에 이 공원이 만들어졌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옴스테드가 중년 말년에 살았던 자신의 조경 사무실의 입구 출입구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곳이 이게 무슨 대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나 하고 굉장히 참 특이하게 생겼다 하고 이제 가까이 가봤더니 대나무는 아닌데 나무를 대나무 형태의 아니 그 가느다란 그 나무를 갖다 여러 겹을 겹쳐서 이렇게 이제 그 입구를 게이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이것이 이제 그 주차장에서 바라본 설계 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편은 가정집이었고요. 한쪽 편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옴스테드가 그 만들었던 그 설계 사무실의 앞마당의 모습이고요. 앞에 자그마한 숲이 있더군요. 이것이 이제 앞마당에서 바라본 조경 사무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내부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 조경 사무실이 그동안에 옴스테드가 이것을 만든 지 한 100년 정도 그 옴스테드의 아들 또 그 대를 이어서 사무실로 운영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이것이 이제 시가 그 사적 보유지로 이것을 지정을 하면서 이제 대대적인 그 레노베이션 작업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출입은 현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제가 그냥 이 내부 광경을 촬영을 한 것인데 옴스테드가 그동안에 자신의 구상을 설계하고 또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아이디어를 논의하던 그런 방으로 그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이제 이 방의 옆모습이고요. 예. 설계사무소 내부의 광경입니다. 이렇게 잘 이제 지금 현재 보존이 돼 있는데요. 이 옴스테드가 센트럴 파크를 설계해서 공모작으로 1등으로 당선이 됐죠. 그것이 그 35세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옴스테드는 왜 센트럴 파크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주장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아마도 이 넓이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면서 이 센트럴 파크의 공모전에 응했고 이 공모전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관이 사람들의 심성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이 센트럴 파크를 설계를 하게 됐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옴스테드는 20대에 아버지가 이제 그 옴스테드한테 커다란 그러니까 경작을 할 수 있는 땅을 사주는데 그 땅에서 근대적 농업을 일으켜보겠다라는 결심으로 처음에는 농업 경영에 몰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농업 경영이 과학과 만나는 부분을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7, 8년 정도 그 농작물을 경영하다가 27살 때 영국을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영국을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해서 쓰게 된 미국 농부의 영국 견문기라는 그 책을 쓰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옴스테드한테 어떤 전환점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영국에 가서 느꼈던 것이 어, 그런 어떤 영국의 귀족들이나 또 영국의 그 아주 부유층, 특권층이 가지고 있었던 풍경식 정원, 이 풍경식 정원에 관한 그 어떤 그 단상을 통해서 저 풍경식 정원을
일반 사람들도 같이 즐길 수 없을까 하는 공원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노예제도, 이 노예 문제가 가진 비인도적인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사실이 조경가로서의 새로운 사고를 갖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귀국한 뒤에는 기자가 돼서요. 이 노예제도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그런 그 기사들을 많이 쓰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바로 그 발생을 했던 미국의 남북 전쟁, 노예제도를 해방시킨 남북 전쟁에 참여를 해서 여기서 부상을 당하는 그러한 20대의 시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 보니까 이제 이 보스턴 주변이 뭐 소로라든가 19세기 당시의 초월주의자들, 그러니까 도시는 악이고 그리고 자연은 지고의 최선의 선이다 라는 어떤 그런 그 이론을 그 전파시켰던 초월주의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집합소였다고 할까요? 이 주변에 이제 조금 떨어져 가면 콩코드라는 도시가 바로 그 thoreau가 살던 초월주의자의 어떤 핵심이 되는 곳인데요. 어 아마도 그 당시가 이제 1-2차 그 산업혁명의 여파로 모든 것을 사람이 손으로 하다가 이것을 기계로 대처하는 자동화의 물결과 또 도시라는 것이 새로 생겨서 이것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그런 충격 같은 것이 굉장히 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로라든지 에머슨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연 철학자들, 초월주의자들의 어떤 그 철학적 사상이 19세기에 한때 굉장히 이제 이 미국 사회를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옴스테드도 이분들과 함께 그런 어떤 자연이 주는 인간의 어떤 그 심성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함께 심취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저는 이런 어떤 그 1-2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인간이 받았던 충격, 그러니까 인간의 근육을 기계로 대신했던 그 시대의 충격 속에서 나타난 것이 도시의 공원이라는 산물이지 않았나. 그리고 센트럴 파크라는 그 커다란 그 어떤 그 부지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어떤 반사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3-4차 산업혁명, 즉 인터넷 혁명, AI 혁명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인간의 두뇌를 대신하는 그런 어떤 산업혁명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그 그러니까 도시 속의 조경의 어떤 발전을 어떤 식으로 끌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도 함께 살짝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그 옴스테드의 젊은 시절의 배경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35살의 나이에 이제 그 센트럴 파크라는 것을 도시의 공원을 만드는 공모전에 그 당선이 되게 되는 그 배경을 보면 어 센트럴 파크는 그냥 그 맨하탄이라는 커다란 도시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공원을 만들었구나 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 이것이 센트럴 파크가 만들어졌다는 점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센트럴 파크가 500만 달러의 그 시가 이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만 달러로 치면 지금 센트럴 파크의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콘도미니엄이나 아파트의 약간 뭐 한 투 베드룸, 쓰리 베드룸의 고급 아파트 한 채 값 정도 되는데요. 그 500만 달러가 지금 이 만들어진 지 150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인의 심장을 때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짚어볼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 이 센트럴파크를 만드는 옴스테드는 도시에 자연을 심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그 철학에서 시작이 됐지만,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정원이라고 하면 귀족들의 놀이터, 왕족의 놀이터 였는데, 이런 귀족의 놀이터, 왕족의 놀이터를 우리 시민들의 놀이터로 바꿀 수는 없느냐. 그래서 정원에서 공원, 누구나 쓸 수 있는 퍼블릭 파크이라는 것을 이제 그 개념을 여기에 심었다는 그 아주 중요한 그 사실이 하나 여기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도시공원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로 생각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공원에 모여서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휴식을 함으로써 도시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소,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장소, 이것으로 공원을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그런 개념, 두 번째 개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녹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공원을 통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사회의 계층이 아주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귀족에서부터 노예까지. 그러면 이 사회의 여러 계층을 융합하는 곳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놀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됐고, 또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상류 계층의 어떤 매너, 또 생활 방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센트럴 파크를 설계를 했다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 파크이라는 것이 단순한 그런 그냥 우리가 산책만 하는 공원이 아니라 이런 어떤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것이 제가 이곳에 와서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었던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 파크를 시작으로 해서 19세기의 미국의 공원은 도시 노동자와 또 가족과 그리고 사회의 계층이 서로 다른 그 계층들이 함께 모여서 미국의 지식인들이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만남의 광장이자 자연과 함께하는 곳, 이런 곳으로 이제 하나씩 둘씩 미국의 공원의 개념이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옴스테드가 그 평생 동안 미국 전역에 700개 정도의 공원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공원들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굉장히 그 익숙한 공원들에 다 옴스테드의 터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요세미티 공원을 만들었을 때 처음 도입 부분에 옴스테드가 거기에 관여를 좀 했었고요. 또 시카고 주변의 미시간 호수, 그 미시간 호수의 주변을 백색 도시로 만들게 된 것도 옴스테드의 어떤 영감이 서려 있는 것이었고, 또 나이아가라 폴,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 나이아가라 폴이 그 주변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저렇게 자연을 그대로 잘 보존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나이아가라 폴의 주변 땅을 주가 사들일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였던 사람도 그 중심에 옴스테드가 있었더군요. 그래서 원래는 그 나이아가라 폴의 주변에 개인 땅들이 있었는데 그 개인 땅들의 우후죽순격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것을 우려해가지고 옴스테드가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서 나이아가라 폴을 주가 사들일 수 있도록 모금 활동을 해서 현재의 나이아가라 폴의 그 훌륭한 경관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했었던 사람도 옴스테드고요. 또 이 보스턴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뉴햄프셔의 클로포드 노치 주립공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화이트 마운틴이라고, 여기에 이제 유명한 한 4.4km 정도 되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 산책로를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도 이 옴스테드였습니다. 그만큼 미국 조경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굉장히 그 업적이 상당히 그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사우스 다코타주의 그 러시머 공원, 그러니까 그 미국 대통령 얼굴을 크게 새긴 큰 바위 얼굴이 있었던 공원, 거기도 이제 옴스테드의 흔적이 남아 있는 그러한 곳이더군요. 그래서 이 옴스테드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를 시작할 때 보면 센트럴 파크는 기적이 아니다. 센트럴 파크는 걸작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자신의 그 자연과의 대화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그리고 그 영감이 그 한 나라의 조경과 공원과 그다음에 그 자연의 풍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어떠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굉장히 그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 옴스테드의 센트럴파크는 과연 1857년도에 당선이 돼서 이 사람이 35살의 나이로 뉴욕 센트럴파크 건설 현장 감독으로 임명이 되면서 순조롭게 추진이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현장 감독을 무려 3번이나 그만두고 3번이나 다시 그 취임을 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만큼 공원의 어떤 그런 개념을 심는 노력이 반대 세력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힘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1857년부터 그 후로 46년 동안 이 옴스테드가 미국의 약 700개 정도의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공원을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저는 이런 어떤 그 옴스테드의 그 센트럴 파크에 녹아 있는 미국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사상, 또 자연 초월주의를 도시에 녹이는 어떤 그런 어떤 그의 철학, 이거 말고도 미국의 공원법과 한국의 공원법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의 공원법의 그 두 가지 특징은 사적 정원의 울타리를 없애고 이제 근대적 풍경에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연과 함께 노는 놀이터, 그리고 그곳에서 사회가 서로 융합되는 장소를 만들었다는 그런 특징과 함께 또 한 가지의 특징, 이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좀 하기가 힘든 건데 그 대자본가가 그 땅을 기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그 사람의 어떤 그 기부한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원법이 규정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트럴 파크가 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 했다는 공원, 그리고 귀족들의 놀이터였던 정원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든 대표적인 곳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특강을 해주신 박양선 장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